안녕하세요. 부산 여성장애인계의 센 언니, 바른말 하는 언니,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언니, 짱 언니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2012년 겨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2013년에 망막색소변색증이라는 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또 활동하게 됐고, 여성 장애인들도 그 어려운 점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안녕? 이제 본격적으로 찐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거침없는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주제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과 양육으로 삼아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들인 시각장애인 분들을 모셔봤거든요. 오늘 여기 긴장 좀 푸시고. 자기 소개들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1 김경미입니다. 또 이름 뭐야 또? 또 한 명 더 있거든.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 분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여쁜 첫째 딸, 귀엽고 깜찍한 둘째 딸을 키우고 있는 시각장애인 도가영입니다. 정말 반가워. 경미 씨는 언제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시각장애인 9년 차입니다. 하루 아침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아예 저는 전맹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빛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니 무슨 질병인데요? 결핵성 뇌수막 척수염이래 갖고 결핵 그 바이러스가 척수를 타고 이제 뇌까지 올라가서 시신경을 갖다가 아예 다 파괴시켜버려서 시신경에 이제 위축이 오면서 실명을 한 거였죠. 아니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흔한 거 아니에요. 그 연구 대상 논문에 교수님들 논문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가영 씨는 어쩌다가 시각장애인이 됐죠? 네, 저는 시각장애인 16년 차이고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고도 근시로 인해 눈이 많이 나빴는데, 이제 이렇게 녹내장이라는 질병 때문에 시신경을 압박해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녹내장이 걸려서 시각장애인 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안압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 구토 증상은 있었는데 안압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이제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두통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나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금 출산과 양육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젊은 예비 엄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경미 씨부터. 힘들어요.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양육하는 부분에서 제약받는 부분들이 더 많죠.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영 씨는요? 시각장애인이 되고 7년쯤 후에 이제 애가 이제 생긴 걸 알아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극복은 다 됐으니까 나는 아이를 너무나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래, 그냥 가서 지우자, 그런 건의도 조금은 받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막달까지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영 씨 뭐 유아교육 네, 전공했다면서요? 유아교육과 전공도 했었고, 이제 어린이집도 이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린애들만 이제 많이 돌봐봤으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쳤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눈이 안 보이면서 이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한다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두지를 가질 생각도 안 했고 저는 애 한 명이에요, 한 명. 가영 씨는 하고도 아이를 두 명을 낳았다고 네. 하는데, 이제 첫째 때 힘들어 봤으니까 이제 둘째 때는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둘째를 가지고 이제 키워봤는데, 궁금하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에 대해서 나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첫째는 시부모님이 키워주셨고, 둘째는 네. 가영 씨가 네, 키웠나요? 제가 이제 거진 이제 케어를 거진 다 했죠. 경미 씨 같은 경우는 출산한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고, 가영 씨인 경우는 지금 장애인이면서 아이를 네. 낳은 경우잖아요. 네. 지금이야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또 자립되고 생활을 하지만, 내가 과연 엄마로서 제대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제가
헤어지려고 했었어요. 아, 내가 이제 장애가 돼서 내가 힘든 거는 내 운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이 가족들한테 짐스러운 존재로 남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가라고. 그러면 아이를 남편한테 주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가영 씨는 어땠나요? 아, 전 제 자신이 너무 깝깝했어요. 애가 응애 우는데 이제 이게 볼 수가 없는 그 갑갑함과 그렇죠. 아기를 딱 안고 있는다고 안고 있으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안고 데려가실 때 그 마음 아픔과 눈이 안 보인다는 그 갑갑함이 다 극복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롭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양육하면서 활동 지원을 받는다든지 나라에서 그 아동 돌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이용해 보셨나요? 중증장애인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활동 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손으로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였거든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가를 했을 때 활동 바우처 시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2살 채 안 된 애를 갖다가 키울 때 저는 아예 전맹이죠. 애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라든지 말 제대로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 제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도 그렇고 유관기관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 기관도 그렇고 엄청 많이 문의를 하고 알아봤거든요. 네.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장애인 활동 바우처 시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활동 바우처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도 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돼요. 거기에도 조건이 안 돼요. 어떤 조건입니까? 활동 바우처 제도 시에서 20시간을 더 추가로 주는 제도가 네.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1순위가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두 번째는 의료를 갖다 통상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뭐 3순위가 독거. 그리고 4순위가 기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타 사유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기의 양육에 대한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런 추가 시간은 그거는 전혀 가영 씨가 받았던 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모들이 장애인이고 자녀가 비장애일 경우에 이 비장애 자녀를 돌볼 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장애 남편이 있으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안 돼요. 부모 둘 다가 장애인인 경우는 네, 돼요. 20시간이 더 아니요. 주어지나요? 그것도 의료보험 그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건강보험요? 시간이 또 달라져요? 네네. 이 제도가 양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 양육은 장애인 본인이 엄마의 본인이 해야 되는 그쵸. 거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양육을 하면서도 활동 지원사가 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부족하니까 지원사 선생님들이 채워달라는 거지 대신해달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남편은 일하러 나가야 그쵸. 되고 조금 어폐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네.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건 좀 많이 어폐가 있어요. 힘들었겠네요. 네. 가영 씨는 아까 시간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별로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래도 어려움이 많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행사 때 가는 거. 그렇겠죠. 저를 도와주셨던 바우처 이모는 할머니셨는데 유치원 같은데 그 체육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다른 애는 다 엄마 아빠랑 뛰는데 우리 애만 할머니하고 뛰어야 되고 근데 저는 뛰었어요. 활동 지원자 선생님이랑 같이 발장을 끼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하거든요. 한 줄로 해서 2명 쓰다고 뭐라 하거든요. 뭐 제가 그래요. 저 시각장애인이라서 같이 뛰어야 된다면서 얘기하거든요. 다 같이 뛰었어요. 둘이서 손잡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안 보이는데 그 냅다 뛰어 우리 쓰라겠다니까요. 그래도 상등했다면서요. 상대하고 그다음 무슨 행사 있으면 노고 싫어하면서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저는 냅다 응원할 때 소리만 깨끗이 그랬었어요. 우리 가영 씨 목소리 예쁘잖아요. 애꼬리 목소리. 아니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가지고 그게 싫으니까 막 잘해라고 응원만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장애인도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경미 씨, 네. 아까 얘기한 것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그 팁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드려야지. 제 애기 이름이 아닌데 시부모님한테 계속 맡겼다면 과연 아연이와 나의 관계가
그러니까 엄마로 바라볼까 장애인으로 바라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이지만 애기 공부도 제가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제가 다 가르치거든요. 어린이집을 갈 때도 다 오픈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각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알림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뭐 문자로 보내서 하려든지 애가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저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달라. 비장애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장애가 있다고 도움을 바라는 거는 어떤 편의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배려해 달라는 거고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 장애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이를 바라볼 때 동정이나 측은의 마음으로 보지 마시라고 똑같이 봐달라고. 그러면 활동 지원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유치원 때 같은 경우는 등하원 차량 할 때 음. 지원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 있는 거, 그러면 학위 나가는 거, 병원을 학예회. 가는 거.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본능이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부모가 돼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든지 제도가 해준 상태에서 그 선택을 나한테 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네 장애가 있으니까 부모들 자격이 없어. 이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애인의 비장애 자녀들은 복지법이 있지만 그걸 활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은 똑같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활동 지원사 제도, 바우처 제도에서부터 아예 엄마의 모성권, 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된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장 기본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활동 지원사 이 법은 정말 그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거는 맞는데 분명히 내용은 보충돼야 되고 개정은 있어야 돼요. 걱정이 되네요. 이게 금방 바뀔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우리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보실래요?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자신감 있게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를 못 보는 대신 나는 안아줄 수가 있고 만져줄 수 있고 사랑한다 얘기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장애 때문에 출산이나 양육에 고민하시거나 이런 분들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엄마로서 아이의 한테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우리 사회가 함께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언니가 당신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립비책. 자기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